예,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그렇죠. 오염수 네. 이 문제를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 불쏘시개로 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환경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IAEA에서 최종 보고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에서 정부가 7일, 그러니까 오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뭐 정부 입장도 똑같습니다.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것도 하고 원래 도쿄 전력이 방출 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만 한다면은 어떤 목표를 세웠던 그런 부분에서 어긋남이 없고 IAEA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IAEA의 보고서가 옳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쟁은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뭐 이거는 IAEA를 안 믿으면은 어디를 믿습니까? 예. 그 마치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데 법원 판결을 안 믿으면은 그러면 주먹 들고 싸우란 말입니까? 하긴 뭐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도 안 믿으니까. 안 믿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있죠.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을 보려면은 어떤 제3자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느냐 그런 걸 항상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그런 제3자의 판단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펼치느냐 이게 그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가 몇천 년 전, 그게 한 2000 몇백 년 전이지만은 그만큼 민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주민들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 딱 저는 소크라테스의 말 한마디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지만 이게 어떤 아테네의 그 당시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이 어떤 법치주의, 그 다음 민주주의의 수준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IAEA라는 판단, 우리 그 국민의 힘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안 믿어 좋아요.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다 할 수 있는데 IAEA는 국제적인 그 유엔 산하기구 아닙니까? 이런 데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럼 어디를 믿을 것이냐? 내놔봐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IAEA뿐만 아니라 미국,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기서도 시료를 주고 거기서 그걸 검증을 하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 IAEA가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요.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정부 발표도 도쿄전력이 그 처리 계획을 세웠던 대로만 지켜진다면은 배출 기준이라든가 목적에 부합한다, 적합하다. 다만 도쿄전력이 처리 계획대로 중간에 또 슬쩍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아까 제가 그 국가의 수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방사 그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달해요. 태평양 해류가 그러니까요.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I don't care 영어로 말하면 우리 관계하지 않는다 하는데 중국은 제일 나중에 도착해요.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가진 감정과 똑같이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우리 IAEA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법치주의라 그럽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있죠. 이게 참 국격의 차이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IAEA 총장이 이제 총재인지 사무총장인가? 거기에 지금 걔 딸들하고 지금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어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죠. 근데 하여튼 좌표를 찍어줘가지고 문자 폭탄, 문자 테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국내 문제로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럴 수 있다. 이건 정치적 문제거든. 지금 아까 우리 과학적으로는 지금 판명이 났고 지금 오로지 남은 게 정치적
감성적 문제만 남았어요. 예. 감성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지금 과학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못 할 거예요. 예. 지금 그 TV에 이거 후쿠시마 원전수 가지고 토론하자는데 과학자 중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못 구해가지고 주로 구하는 게 환경단체. 시민운동가들이에요. 예, 과학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는 예. 그런 사람들 겨우 섭외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는 더 말을 잘합니다. 국민들 감정에 그렇죠. 탁탁탁 이거 이렇게 예.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무슨 그런데 말인지 이 모르죠. 시민운동가들은 그 선동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 쏙 맞는 그런 얘기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어떤 위험, 광우병 때 봤지 않습니까? 네. 하면 제일 잘 먹혀 들어가요. 병력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금 그럴 정도로 이 과학이 지배하지 않고 감성, 정치가 지배하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참 저로서도 이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이게 정쟁으로 되어 그러니까요.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알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 국민들이 다 알아요. 과학적인 것은 이미 논쟁이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내의 정쟁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것도 좀 점잖하게 무슨 올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명인의 마을. 제명인의 마을. 제명인의 마을. 이 이장이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에요. 거기에서 딱 좌표를 찍어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이메일 주소 같이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돈 받아 먹은 놈 뭐 그냥 들을 수 없는 욕을 해댄 거 아닙니까? 날강도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국제망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국제망신. 도대체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네. 그래도 G7까지 거의 올라온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야만국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IAEA나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들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진짜 말씀대로 겨우 진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제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G7 또는 뭐 지금 G20 20국엔 항상 초청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가 올려놨는데 그럴 거야 아마 얘들 졸부네 돈은 좀 있다고 그들먹거리는데 하는 짓거리는 거의 예전 겨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국민소득 50달러였어요. 그때 진짜 6.25 때 우리 사진 보면 정말 처참하잖아요. 처참하죠. 예, 그때는 사실 법치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오늘 저녁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할 때였어요. 그때는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만약 그때 이렇게 문자 폭탄 날렸으면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줄 거예요. 동정을 사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지금 하루에 1달러로 사는 국가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거기서 이런 문자 폭탄 날렸다.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러려니 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실 세계 10대 그 부국에 들어가고 이런 나라가 이럴 때 결국은 멸시를 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국제기구 수장들이 볼 때 이거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뭐 겉으로는 거들먹을 선진국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내시를 파고드니까 거의 옛날하고 똑같더라. 옛날에 참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사실은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서 좀 뭐 하지만 생떼 부리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와 똑같아요. 한국에서 행태 부리면 통하니까 미국의 그 국제기구에도 행태 한번 부려보자. 그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는 있죠. 법으로 대응하고 법으로 우리 이야기하자 이러지. 행태 부린다고 IAEA가 갑자기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철회하고 이런 거 절대로 없거든요. 아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좌표 찍어주고 거기다가 문자 폭격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수준을 그렇게 좀 낮춰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제명인의 마을 이장님이나 거기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 개딸들이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장님이 뭘 하겠습니까? 옥스퍼드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고 이 분야의 최고 석학 아닙니까? 웨이드 앨리슨에 대해서 돌팔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들을 기만한다고
그 사람들은 내가 돌팔이 과학자란 말이냐 하고 항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를 돌팔이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은 누구라고요? 웨이드 그럼- 앨리슨 예, 그 앨리슨 씨겠죠. 교수. 미스터 앨리슨. 명예교수. 예, 그분보다도 그럼 과학 지식이 훨씬 위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 평가할 정도니까. 그 양반은 중앙대 법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그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돌팔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그럼요. 예, 과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적인 용어입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그렇죠. 나서서 이거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 그 과학자들까지도 다 다 돌팔이에요. 한마디로 이 얘기했고 더군다나 IAEA 보고서 뭡니까? 그 깡통 보고서다. 주문 보고서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로비 받고 쓴 보고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막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다. 뭐 주요 당직자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21세기 한국 국회의원인데도 그 사고는 어디에 머물리냐 하면은 돈만 주면 뭐든지 보고서 만들 수 있고 문재인 때 그랬죠. 그렇죠. 저기 원전 문제 경제성 평가를 압력만 가하면 왜곡되고 그런 사고에 그때가 자기들이 그래 봤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건 좋은데 IAEA라는 그 국제 기구에서도 진짜 중립적이고 제3자 아닙니까? 거기서도 보고서를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일본 정부 청탁이라 그러겠죠.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이라 그러나 청탁에 의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우리나라 그 로비로 무슨 뭐든지 다 뇌물 될수 있다는- 줘갖고 어떻게 국제 IAEA 보고서를 왜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고 교수님.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고 교수님 그 이유가 인자 생각났어요. 아, 대장동 보십시오. 백연동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자기가- 거 부탁만 하고 예. 김만배가 부탁하고 뭐 이러면 그냥 뒷돈 갖다 주면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오케이 사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승인이 막 나고 그다음 저기 투자 주체도 바뀌고 예. 이런 걸 자기가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의혹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있죠. 국내 저기 공무원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예. 국제기구도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국제기구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하루라도 근무한 적이 있던가요? 아마 지금 그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국가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고 그랬지만 있죠. 예. 그 사람들도 잘못된 법 집행도 있어요. 서양도 예. 판결도 잘못돼가지고 미국의 사형수가 한 해 40몇 명씩 DNA 검사로 무죄로 풀려나고 잘못된 판단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은 미국 사법부 다 없어져야 돼. 맨날 이렇게 40명씩 한 해 40명씩 사형수가 무죄로 풀려나는데 예. 그렇지만 서양이나 그 법치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분쟁을 어떤 감성적이거나 그다음 주먹으로 해결하는 그거는 야만 국가다. 예. 어떤 그 사람들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거기 따라야 된다. 그 수백 년 후에 밝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현재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규범을 주는 데는 IAEA이고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겠고 돌팔이라 그래버리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원자리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 앨리슨 교수 네. 그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로 등장해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결론을 내린다면은 우리가 믿어줄게요. 특히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뭐 투쟁이라고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단식, 예. 삭발, 농성, 정가의 장외투쟁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정말 이제 낡은 시대, AI 시대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패널 우리 처음 나갔을 때 항상 주장한 게 단식, 삭발 이런 거 있죠. 네. 이거는 협박이라 이거죠. 네. 자기 목숨, 단식이란 게 뭐 사실 단식하지도 않지만은 네. 자기가 계속 굶으면 죽잖아요. 네. 나 죽는 꼴 볼래? 그러면 네가 양보해 이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명천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통하는 일입니까? 미국에 제가 과문의 탓인지 몰라도 미국 정치인이 단식 삭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뭐 들어본 적 없어요. 그야 우리나라에서 있는 고유한 전통인지 야당이나 항상 야당이 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식 삭발에 이쪽도 마찬가지. 전에 황교안 그러니까요. 총리까지 지낸 한번 분도 단식했죠. 그런데 단식하고 삭발했지 않습니까? 그게 단식 삭발에 의해서 상대방이 양보해서 결론이 나온다. 그 결론은 결코 합리적인 결론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토론, 서로 간의 주장을 아까 우리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토론 끝에 나온 게 아니고 한쪽이 삭발하고 그 단식하니까 국민 여론을 이끌어 가지고 그 여론이라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에 왜곡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단식 삭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도 약자가 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은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근데 왜 단식 삭발 농성을 하고 그러냐. 과거 YS처럼 군사정권에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거밖에. 예. 집도 다 틀어 막아가지고 외출도 못하게 하니까 단식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어제 6일 저녁에 철야 농성을 했어요. 의원들 다 데리고. 그런데 의원들은 또 공천이 곧 앞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가서 안 할 수 없죠. 눈도장을 찍어야죠. 그런데 중간에 한 절반 빠져나가 버리고 이재명이도 좀 지루했던지 이어폰 듣고 뭐 의원들은 전부 휴대폰만 보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고. 또 어떤 중진 의원은 1시간씩 이렇게 윤석열 비판 또 뭐 후쿠시마 비난하는 그런 발언하니까 더 들어줄 수 없다고 나가버린 의원도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있죠.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들은 기득권자입니다. 예. 엄청난 기득권자인데도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약자야. 예? 우리 약자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걸로 토착 외구 발언 계속 그 해고 죽창가 부르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약자인데 우리 약자를 도와달라. 우리 약자를 안 도와주면 결국 토착 외구가 그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지. 말씀대로 지금 167석입니까 지금? 네, 지금 탈당하고 7석, 그래가지고. 탈당하고 그래가지고. 다수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정치로 풀어갈 또 충분히 될 일인데 보여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뭐 과학적인 논쟁에서는 이재명이가 완패를 했고 지금 이제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서 정치적 논쟁은 9개월은 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선까지는 가야 하는데 가야죠. 지금 한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거 떠들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번에 나중에 이슈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잖아요. 일본 수산물 일체 금지.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면 있죠. 우리가 일체 금지하면 일본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 수산물 일본에 수출 많이 됩니다. 그럼요. 엄청나게. 남해안에 여러 가지 굴 뭐 이런 거. 김 뭐 다 일본 수출하는데 일본에서 그 수입 금지하면 우리나라 남해안의 양식 어민들. 그래가지고 저는 크라이도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언론에서 떠들고 텔레비 나오고 그러니까 수산업계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이 일식집, 횟집 다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데요. 팔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횟집, 일식집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어민들 전체를 고사시키겠다. 그런 전략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겨야지. 이기겠다. 총선에서 패우면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 계속 김건희 괴담 퍼뜨리고 후쿠시마 괴담 퍼뜨리고 이걸로 이렇게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참 딱하기는 합니다.